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27일 NSC 방송 시작합니다. 아, 이제 겨울도 이틀밖에 안 남았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이제 2월까지 겨울인가요? 그냥? 네, 원래 2월까지 겨울이고 2월 28일까지 춥다가 3월 1일부터 따뜻한 봄 아니에요? 요새 좀 낮에는 따뜻해가지고 네.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아, 평창 올림픽도 끝나고 물론 이제 패럴림픽이 있지만 그래도 평창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더라고. 애초에 적자 올림픽 예상됐는데 흑자로 전환된 걸로 추정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기업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다는데 네. 일단은 원래 흥행에서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래 분위기 안 뜬다 이런 걱정도 많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평창 올림픽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북에 참가로 해가지고 평화 올림픽이라는 딱 분위기가 확 형성이 되면서 그죠. 그런 아이콘이 딱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뭐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기여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단일팀 같은 경우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일단 다 매진되는 이런 뭐 현상이라든지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네, 그 뭐 여자 아이스하키도 있고 북측의 피겨 선수들, 염대호, 김주식 선수, 그 선수들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고 그런 면에서 이 평창의 기운을 이후에 패럴림픽과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평창이 끝난 와중에 좀 이렇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바로 이제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 큰 나라의 패권 국가의 부통령이라는 자가 올림픽장에 와가지고 보여준 행태 자체가 정말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좀 도발적인 한번 문제 제기를 하자는 거죠. 펜스가 일단 한국에 오기 전부터 뭐라 그랬죠? 북한에 대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폭로할 거고 북한의 만행을 제대로 폭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토 원비어 아버지까지 대동을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그죠? 이 세계 화합의 제전인 올림픽장에 와가지고 천안함 기념관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베 총리하고도 좀 둘이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개회식 전에 리셉션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기다렸다고. 펜스 부통령이랑 아베 총리를. 근데 안 왔어. 그래서 한 20분간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사를 하고 나자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펜스하고 그리고 아베랑. 5분 있다 그냥 바로 나갔죠 그때. 그나마 아베는 자리에 앉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펜스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냥 지 인사하고 싶은 사람 악수하고 가다가 그때 북측 대표단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단장이었잖아요. 김영남 위원장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나가버렸죠. 이거는 주최 측 그리고 또 뭐 한미동맹 하는데 동맹국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들 역풍을 맞았죠.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도 펜스 부통령의 그 행동이 별로였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고. 근데 뭐 펜스가 뭐 20분 정도 늦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해명한 것도 있나요? 청와대 측에서 해명을 했죠. 청와대 측에서 뭐 입장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려서 늦어졌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의가 없었던 행동이었던 것 같고 뭐 그런 행동은 이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단일팀이 입장을 하는데 그죠? 펜스는 일어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단일팀 안에 북한 선수들이 같이 있거든. 그래서 그 동맹국대 그죠? 펜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라며. 동맹국들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지. 응? 이게 북 대표단의 이제 태도랑도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북 대표단은 어쨌든 적대하고 휴전선을 이제 분단돼 있는 상태에서 애국가가 재창됐을 때 일어나서 기립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남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존중해주는 이런 제스처를 좀 취했는데
뭐 펜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뭐 이런 태도가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도 펜스의 무슨 외교라더라? 펜스의 막가파 외교? 네. 아 김여정의 미소 외교에 완패했다. 네. 네. 그런 평가들이 막 이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펜스가 북한이 싫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아 내가 외교에서 졌네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거 한 발 더 나가보자는 거죠. 애당초 펜스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을 하면서 천안함이 이슈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천안함에 주범해가지고 뭐 이번에 폐막식 때 김영철 단장이 내려오자 절대 안 된다 이러고 막 결사 반대하고 지금 네, 집시법 위반하면서까지 통일되기를 막았었죠. 청계광장에서 또 보수 집회도 하더라고.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뭔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이 국익을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제 훼손시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흘러 들어가게 된 이제 빌미도 펜스의 천안함 방문에 있는 건데 아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펜스가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오해사 조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안함이 이제 뭐 부각시켰던 면이 있는데 이거를 딱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천안함을 받아 물어가지고 천안함 공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런 흐름들을 보면 뭔가 이게 좀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케미가 맞다. 좀 이번에 펜스가 천안함 방문했을 때 자체는 이슈가 네.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어떤 보수 진영이나 이렇게 좀 신호를 좀 주고 간 것 같아요. 이걸로 해보자. 그리고 또 단순히 남북 관계 평창 올림픽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GM 대우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 네. 라고 선언하고 이게 트럼프가 GM 폐쇄는 내가 한 거다라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죠.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거든. 무역 보복이 아니지. 우리가 무역 압박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뭐 한 게 없으니까 네. 무역 압박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철강 부분에 대한 이제 무역 보복, 무역 압박인데 자꾸 미국이 용어를 쓰고 있네요. 네. 이런 상황들이 왜 지금 시기에 펼쳐지느냐 하는 거죠. 네. 이걸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 이맘때쯤에 이게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치들이 철강 부분 철강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도 그렇고 GM 공장 철수 문제도 그렇고 딱 그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GM 공장 폐쇄를 딱 결정을 하자마자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이 바로 이랬죠.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GM 공장이 이 꼴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그러면서 바로 이걸 문재인 공격으로 딱 이렇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가요? 그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침묵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네.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거고 그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흔들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걸 던져주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그걸 받아 물어가지고 공격하는 네. 그러한 행태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떠한 이제 뭐 내용들도 있겠지만 네네. 이걸 경제적 측면은 뭐 북한이 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미국이. 요거는 뭐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조지 부시 행정부 노무현 흔들기에 나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이라크 파병, 파병. 예, 이라크 파병 문제 관련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동의해버렸다고.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미국한테도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참여정부 자체의 뭐 로드맵도 제대로 해나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나 가랑이가 째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퍼졌었고 네. 실제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부시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뒷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라크 파병을 찬성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워게임이나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워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측면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정부가 진보 진영과 척을 지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을 나아가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이번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 이제 그 유명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짝다리 짚기. 네. 조지 부시 대통령 앞에서 아 그랬나요? 네, 네. 그런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도 막 돌아다니더라고. 네. 근데 이 당시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노무현 정부의 전국 주도권을 이제 훼손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이제 지지 세력보다 비판 세력이 훨씬 더 많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무현 정부를 몰아갔던 것이고 네. 결국은 거기서 노무현 정부가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그 특검. 그죠. 대북 송금 특검 대북 있죠. 송금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미국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네. 가지고 당시에 한나라당이 물어서 정부 흔들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네. 그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인 6.15 공동선언을 훼손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역시 또 진보 진영, 평화 개혁 진영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국정 운영할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지금 트럼프가 한 짓이.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에는 또 살펴봤을 때 일단 노무현 정부가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으로 국민들의 이제 적극적인 그때는 탄핵 반대 촛불에 네. 힘입어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촛불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건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시기 입장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밀려온다고 느껴질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장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이런 면보들이 있고 게다가 통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거의 이건 너무 강도적이지 않나? 일단 군산 공장을 일단 폐쇄하는 거고 돈 더 내놔라. 돈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창원 공장, 부평 공장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거라고요. 아, 또 가랑이 밑을 기어야 되나?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지라면 짓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제 언론사 사설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지지라면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논리가 또다시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시기는 그 노무현 정부하고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통상 압력 관련해 가지고는 제소할 건 제소 해야 된다.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뭐 이렇게 평창 올림픽이 하나의 좀 새로운 성과를 내게 하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에서의 민주수호 지금 자유한국당 저 세력들이 이제 바로 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그들의 행보를 좀 이렇게 제압,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의 관심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민주당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을 이제 뭐 이용하자라거나 미국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어떻게 전국을 좀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쉽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국민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좀 굴욕적이더라도 미국에 이제 좀 잘 보여가지고 일단 잘 넘어가야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때 이때 이 문재인 정권이 어느 쪽으로 이제 추를 기울일 거냐 이거를 국민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사실상 잘 되지 않았다. 이게 노무현 정권에서 보였던 좀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문재인 흔들기, 네, 우리가 자시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